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햇볕이 따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 그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실 때 마스크 챙겨서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국 전 대표 8.15 사면복권 되면서 어쨌든 이슈를 상당 부분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또 야권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조국 전 대표 뭐 사면복권 되자마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했고, 주말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으로 있고, 뭐 이제 조국 TV라고 유튜브 채널도 열고, 이렇게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또 그 한겨레 인터뷰랑 김어준 씨 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내년 6월 반드시 출마한다, 굉장히 강한 정치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님, 전체적으로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이후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지난주에 좀 조국 대표가 로키로 그렇죠.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할 거다. 네. 예상 맞았어요. 그렇게 네. 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한 논란도 있고,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원래 반대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더라도 조국 대표에 대한 논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이제 전체 큰 뭐 진보 민주 진영에서도 조국 대표를 또 이제 사면을 이렇게 환영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조국 대표의 석방과 사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지지자들의 어떤 심기도 좀 헤아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민주 쪽에도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연일 뭐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워낙 핫한 인물이기도 한데 뉴스의 중심에 서 있어요,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뭐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또 안 좋은 비판이 나오면 또 옹호하는 얘기 나오고, 이게 지금 맞는 방식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조국 대표가 이제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런 다음에 한 뭐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좀 잠깐 칩거를 했다가 본격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짠 발표를 하고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는 방식이 다 SNS 중심이잖아요. SNS에 된장찌개 올려서 고기를 먹었네. 된장말이죽. 네, 그것도 뭐. 뜨거웠어요. 그거 하나 된장찌개 가지고. 아니에요. 된장말이죽. 뭐 해간 된장말이죽 뭐 그것도 있고, 그 이제 뭐 무슨 만평 하나 올려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는 갇혀 있고 본인은 나와서 울룰하는 뭐 이것도 또 이제 뭐 지지자들끼리 뭐 아닌 사람끼리 싸우고 있고, 네. 별로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조국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 사면을 작년에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법적 사면은 이제 올해 받았다고 한다라면은 그 기간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예전에 SNS에 집착하던 조국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서 저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아쉽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이 솔직히 안 들어요. 네. 저 안에 있을 때 저 책도 뭐 읽었다라고 해서 그걸 책도 올리고 냈죠, 했던데, 최근에. 그런 조국의 부분들이 공부. 그 책도 내고 책도 읽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올렸는데 별로 성숙된 모습이 아니다. 저는 강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좀 뒤로도 돌아간 모습이 아닌가. 너무 왜요? 도끼가 가득 차 있다. 네? 그러니까 도끼가 너무 가득 차 도끼가 있는 것 가득 차 같아요. 있다? 예, 본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윤석열, 한동훈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콕 짚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마음 같아서는 뭐 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말 안 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조국 대표의 마음이 어떨지 대략적으로 헤아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이제 선거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뭘 나올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그러면 대권 행보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했을 때도 자신이 지금은 조국혁신당에 있지만 민주당 계열에서 그래 내가 대표 선수야 이걸 보여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을 넘어서서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들을 본인이 지금 나와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을 때 저는 보여줬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오면서 조금 더 반성하고, 그 지금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로키로 갔을 때는 중도, 민주당에 계시는 중도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아, 그래. 조국이 고생 많이 했지. 가족이 다들 많이 힘들었지. 이러면서 조금의 동정심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2030 청년들은 뭐 본인이 사과해봤자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이야기들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조국 대표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그동안의 SNS나 원래 네. 조만대장경도 그 트위터에서 시작됐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됐는데 조국 대표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록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조국 혁신당으로는 또 모이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강 대변인이 언뜻 얘기하긴 했는데 그 청년 세대, 2030 세대 그 부분에 대한 얘기와 관련해서 뭐 마음을 열겠냐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감수성, 거기에 대한 비판 이것도 상당히 좀 센 것 같아요. 꼭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 아, 그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생각을 들어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야 네,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특정 세대, 특정 젠더를 이제 좀 싸잡아서 비판하게 되는 모양새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조국 대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2030 남성의 이제 뭐 보수화, 이제 뭐 이제 극우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면서 2030 전체가 예를 들면 남성들이 이대남들이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제 민주당 쪽에는 막 그런 이제 뭐 실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들 중에서 뭐 중도 성향이거나 민주당의 우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2030이 내가 사과해도 받겠냐? 2030 중에 받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 얘기 듣고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별로 안 됐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한이 좀 가득한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용서하지 않겠다. 뭐 국민들이 뭐 용서한다면은 뭐 이런 전제를 달고 그랬는데 글쎄 원한의 정치, 복수의 정치를 하려는 것 같은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된다. 네. 네,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숨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게 다 갇혔고 그거가 석방된 게 사필 규정이고 그 기쁨이 주체를 할 수 없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뻗쳐나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토해내고 보기에는.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 강 대변인 이 부분도 아까 뭐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나옴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권에 미치는 영향, 이제 지지율 얘기는 뭐 좀 이따 우리가 또 하겠지만 네. 좀 어떨 것 같아요? 길게 봤을 때.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 지금 상황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면을 해준 것인가. 거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의아해하면서 나온 게 정청래 견제용이 아니냐. 이게 아니면은 도대체 왜 본인이 막 처음부터 레임덕이 될 수 있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활동할 거라는 거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직도 뭐 공정의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30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조국 대표가 저는 광폭 행보를 계속 할 거라고 하거든요. 또 최근에 계속 조국의 공부 그 책 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조국 SNS를 통해서 영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입시 비리를 공부하라는 거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그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분이 북콘서트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이미 책이 나왔고 뭐 잘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또 당원들은 만나야 되는 거고 당원들 만나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지지세를 끌어올리겠죠. 내년 선거까지는 아직 약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좀 약간 당정이 엇갈리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검찰개혁하면 이분이 지금 빠지실 수 없잖아요. 본인이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또 옆에서
조국혁신당이 그 쇄빙선의 모습 보여주겠다. 막 선명한 이야기들 하고 더 강한 법안 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10명은 넘으니까 어쨌든 법안은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으로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저희 야당에게 보이는 모습이 민주당 고문들은 그러지 마라, 협치해라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신경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합당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합당하면 누가 당대표 할 거냐? 정청래냐, 조국이냐, 네. 이런 것들. 민주당의 포스트 이재명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 구도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나온 뒤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사면복권을 했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영향이나 내년 지방선거 부분이나 뭐 이런 걸 어쨌든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국 전 대표, 지금 뭐 강 대변인 계속해서 광폭 행보할 거다라고 봤고, 김준일 평론가도 어쨌든 계속 SNS 등을 통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뭐 복잡하기는 할 텐데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은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내년 선거, 내년 지방선거 네. 그 전에 이제 뭐 되면은 그 교섭단체 기준의 완화를 하는 문제, 아니면은 뭐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 뭐 개헌 문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생각보다 고공 플레이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민주 진보 진영이 했던 선거 연합 방식이 될지,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주고 거기에서 조국 혁신당이 예전에 뭐 예를 들면은 2012년에 김문수 대 유시민 이렇게 붙은 적이 경기도지사 있었잖아요. 선거할 때. 예,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때 유시민이 국민참여당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졌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겼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각계약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그냥 큰 틀에서 위에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대통령의 의중이 선거 연합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양가적 감정이 있는데, 사실 조국을 이제 깔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콘서트 하는 거를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조국. 저는 조국이 이미 본인 어쨌든 찬반이 있는 거고, 정치인은 그 활동에 대해서 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 북콘서트 할 수 있죠. 그거를 왜 뭐 비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그 타이밍이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북콘서트 아직 하지 않았지만 지금 바로 SNS를 안 하면 손가락이 부러지냐.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조국 대표 페이스북 보니까 4시간 전에 올린 게 있어요. 8개월 만에 동네 단골 카페를 가셨는데 에그타르트 몇 개를 덤으로 주셨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올리셨는데, 이런 모습들이 글쎄요, 뭐 참 말씀드리기가, 저는 어쨌든 원래 본업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분들이 사면되고 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어쨌든 헌법에 있는 거고, 저는 하는 것은 그 사면권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과정도 투명했으면 좋겠고, 대상자를 정할 때도 적어도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윤미향 의원도 사면 대상자 오르자마자 SNS 통해서 본인에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뭐 주말에 사면 결정 나오기 전부터 주말에 이제 활동을 하는 것들도 알려지고 이러면서 참 국민들께서 이번에 광복 80주년에 나온 사면들이 참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 조국 대표가 어떤 행보 보일지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